네, 계속해서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들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호재와 악재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정수재 이사께서는 내일 중국 관련 지표 그리고 지수 상승을 호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 역시 지수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시고요.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예상도 호재 쪽으로 예상해 주셨습니다. 악재는 옵션 만기를 앞둔 프로그램 매물 쪽 부담을 악재로 꼽아주셨고요.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호재 한중 FTA 협상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 기대를 꼽아주셨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 호전, 유럽 ESM 재원 조기 충당 합의 등도 역시 호재로 꼽아주셨고요. 다만 악재들도 있죠.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 임박,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매물 압박, 그리고 스페인, 이태리 국채 발행, 금리 상승 우려 등을 악재 요인으로 꼽아주셨네요. 네, 확인해보니까 두 분 모두 중국 쪽 모멘텀은 호재로 보고 계십니다.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분석하고 계시고요. 다만 옵션 만기 앞두고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증시의 악재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정수재 이사님 역시 중국 쪽 모멘텀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까지 좀 크게 오르면서 기대감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도 이제 그 부분인데요. 중국 관련된 부분이 유럽 쪽과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 다음 타자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완화가 되고 또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중국 지수가 이제 꽤 강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제 상당 부분 코스피에서도 투자 심리를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점이 있는데요.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예상이란 얘기는 4차 금융공작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중국 금융회의에 있어서 어떤 4대 과제 중에서 하나를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들의 대출 부분을 확대했던 점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어떤 우리 코스피에까지도 좋은 점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 악재라고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물 부분은 실제로 2001년도 이후에 어떤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1월 달에는 매도가 우위가 많았습니다. 2001년 이후 11년간 1월 만기에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은 매도 우위가 10차례 정도로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한 6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1월 달이 진행이 되면서 프로그램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번 만기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유럽 쪽은 계속해서 회담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 부분이 어떤 가시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유럽발 뉴스에 의해서 어떤 악재로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게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까지 대규모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환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쪽 베이시스가 상당히 개선이 됐고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는 일단 프로그램 쪽은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라고요. 타이거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앞서 호재 이슈로 꼽아주셨던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예상치 좀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만큼 예상치만 부합을 해준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은 어닝 시즌보다는 유럽 향방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독일 총리와 IMF 총재가 회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ESM 지원, 그러니까 재정 통합 방안이 논의가 되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만큼의 진척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우려했던 그리스 국채는 성공적으로 입찰이 마무리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독일과 같이 안정적인 국채 수요,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독일 채권으로 수요가 지속되는 그런 현상은 안전자산 전후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또 이란의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란의 고립화로 인한 또 유가 상승 우려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호조는 역시 뭐 도소매 판매 예상치라든지 이런 각종 경제 지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간의 자금 거래 시장이 경색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단기 예치금이라든지 한계 대출 규모도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했던 그 유럽의 신용등급 강등은 뭐 이달 말까지 일단 뭐 유보가 된 상태라서 역시 그 유럽이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거래소 일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의 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축소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급등이나 급락은 단기적으로 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거나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전일 상한가 종목이 아침에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든지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업종별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먼저 선취매해놓고 기다려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중국 긴축 완화 수혜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과 관련된 바이오 테마주들 쪽으로 단기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매매는 자제할 것을 지금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수재 이사께서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지수를 보면은 현재는 계속해서 박스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몇 주째 계속이 되고 있고요. 1875에서부터 1815포인트로 이제 박스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언젠가는 이게 이제 돌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서 얼마 전에 유럽이 어떻게 돌파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120선이 계속 저항이 되고 있다가 이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밀리고 다시 오늘 재차 상승하는 돌파 후 눌림이 있고 나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조금 그 부분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본다면은 지수가 동일하게 1875 부분에서의 저항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이제 차익 거래가 들어왔는데 전전날까지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도 보면은 차익에서는 매도였지만 비차익에서는 매수가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이 한 16,000계약 정도의 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환매하는 거에 따라서 차익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멈춰 나올지를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과 체크했던 것처럼 종목별로 본다면은 연기금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사실은 이제 며칠 동안에 또 시장에 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가벼운 종목들이라든지 또 비중을 크게 확대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연기금들이 했던 비중을 확대했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어떤지를 보시고요. 역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얼마 전서부터 현물에 있어서 어떤 그 좀 매수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외국인들이 선물에 의한 대응이 아니라 현물에 있어서 어떤 큰 방향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환율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는 여전히 121선 저항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내일장 1875선에서 일단 저항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연기금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들 짜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께서 제시해드린 내일장 전망과 대응 전략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